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실제로 신적인 존재들에 의해 둘러싸인 생명나무를 보여주는 수메르 태블릿입니다. 여기 양쪽에서 아누나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한 박물관 수장고에는 4,000년이 넘은 점토판 하나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람객은 그 앞을 무심코 지나치지만 쐐기 문자로 기록된 이 유물 속에는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 지질학자, 그리고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그들이 목성은 화성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점토판은 단순히 지하 세계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입구로 향하는 정밀한 지리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아시아 전역의 고대 이주 경로와 무역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메르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기록했는지 해독하고 이 지식이 어떻게 여러 대륙으로 전파되었는지 추적하며 그들이 묘사한 장소가 정말 실제하는지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유물은 대형 박물관에 K.3657이라는 번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스탄불에도 거의 동일한 복사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대 이라크의 니프르 지역에서 발굴된 이 기록은 기원전 2400년경에 제작된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곳을 지구 내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쿠르쿠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죽은 자들의 지하 세계도 지옥도 아니었습니다. 쿠르는 지표면 아래에 실제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의 신인 아누나키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처음 태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묘사는 실로 놀랍습니다. 거대한 지하수, 빛나는 돌들이 밝히는 영원한 어둠, 그리고 위가 아닌 아래로 굽어있는 하늘.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신화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1692년 에드먼드 헨리가 지구 공동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1818년에는 존 클리브스 심스 주니어가 지구 내부로 통하는 북극의 입구를 언급했습니다. 어느 순간 지하 세계에 대한 고대 기록들은 더 이상 단순한 상징으로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토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가이드북처럼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제시합니다. 해가 들어가는 산, 바위 속으로 거꾸로 흐르는 강, 그리고 청동이 태어난 땅에서 시작되는 7일간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호하고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수메르 문헌은 특히 무역로나 원정을 기록할 때 종종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1967년까지 언어학자들을 당혹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뮤얼 노아 크레이머 박사는 삼켜진으로 번역된 단어가 진입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일몰이 아니라 산 내부로 들어가는 햇빛을 의미했습니다. 빛이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입구가 있는 산을 묘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인 바위 속으로 역류하는 강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조수해일 현상은 강물을 상류로 밀어 올려 흐름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위 속으로라는 표현이 결합되면 이는 동굴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단서는 지리적 요인입니다. 청동을 만들려면 구리와 주석이 필요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주석이 부족했으므로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중국 서부를 아우르는 중앙아시아에서 주석을 수입했습니다. 이 청동기 문명의 중심지들로부터 7일간 길을 떠나면 우리는 매우 특정한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과학은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2019년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전역의 인구를 분석한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이 점토판이 제작된 시기와 일치하는 기원전 2400년경 텐산 산맥 부근에서 인구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사라지지 않고 변화했습니다. 이는 당시 인구의 일부가 지역을 떠났다가 훗날 변형된 유전적 형질을 지닌 채 다시 돌아왔음을 암시합니다. 텐산 산맥은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국 서부 지역에 걸쳐 광활하게 뻗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천 개의 동굴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지하 수 킬로미터까지 깊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 중 상당수가 점토판의 묘사와 일치합니다. 지하로 흐르는 강,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광물 형성물, 그리고 마치 뒤집힌 하늘처럼 천장이 거대하게 휘어지는 거대한 공간들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메르인들은 어떻게 이 지역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고대 무역에 있습니다. 실크로드가 생겨나기 훨씬 전 메소포타미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던 네트워크인 주석의 길이 존재했습니다. 우르시에서 발견된 수메르 점토판에는 주석을 찾아 산맥을 넘으며 수개월 동안 이어졌던 원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는 작성되었고 문서화되었으며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쿠르를 묘사한 점토판의 내용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탐험 중에 마주친 비범한 무언가에 대한 기록으로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연구자들이 3가지 단서를 알려진 무역로와 대조해 본 결과 한 지역이 유독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에 걸쳐 있는 페르가나 분지입니다. 이 지역은 청동기 시대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이곳은 고대 무역로를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모든 세부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장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현지에서 관문의 동굴이라 알려진 카니구트 동굴 시스템입니다. 동굴 입구는 어느 산 아래 위치해 있는데 하지 무렵이면 햇빛이 동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듭니다. 동굴 내부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으며 지하의 영향으로 인해 물줄기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뒤바뀝니다. 벽면의 셀레나이트와 형석 결정은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탐험가들이 지하 세계의 별하늘이라고 묘사하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1960년대 소련 지질 조사팀은 이 동굴의 일부를 탐사했습니다. 그들은 최소 14km에 이르는 터널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온도 측정 결과는 더 깊은 지하의 지열 활동이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음향 테스트에서는 높이가 300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공동들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뜻밖의 발견도 함께 해냈습니다. 바로 고대 인류 활동의 흔적인 청동기 시대의 도자기 파편과 도구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지하 1500m가 넘는 동굴 벽면에 수메르 서령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발견은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동굴은 1967년 지질학적 불안정성 때문이라는 구실로 폐쇄되었지만 이후 기밀이 해제된 문서들은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동굴 깊은 곳에서 가공된 석조 구조물과 수로 관리 시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정체불명의 명문들에 둘러싸인 용도를 알 수 없는 원형 플랫폼도 존재했습니다. 지질학자였던 빅토르 예멜리아넨코 박사는 훗날 수메르어로 쿠르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석조 아치형 입구를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너머에서 소나가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단순한 공동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한계를 넘어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대한 빈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이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추측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적 증거입니다. 오늘날 페르가나 계곡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DNA와 매우 흡사한 유전적 표식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표식들은 무역로를 따라 퍼진 것이 아니라 동굴 시스템 주변의 마을들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들 중 일부에는 수천 년 전 산 아래에서 온 사람들이 나타나 현지 주민들과 섞여 살게 되었다는 구전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키질자르 마을에서는 지금도 매년 하지마다 의식을 치릅니다. 가족들은 동굴 상층부로 들어가 빵과 소금, 청동 제물을 바치며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된 구절을 읊조립니다. 2015년 이 구절들을 녹음해 분석한 결과 그것은 고대 수메르어였으며 쿠르로 향하는 안전한 길을 비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쿠르의 실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점토판은 그곳을 아누나키가 인간에게 대지의 비밀을 전수했다는 지식의 원천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금속 재련과 광산 채굴 기술에 대한 가르침으로 해석합니다. 점토판에는 타지 않고도 불을 머금은 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마도 석유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페르가나 분지는 거대한 석유 매장층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표면으로 스며 나온 원유는 고대인들의 눈에 마치 땅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신비로운 현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한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쿠르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피의 정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인 의식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동굴 깊숙한 곳은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며 인체에 유해한 라돈가스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고지대 인류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 맞게 유전적으로 적응되어 있지만 평지에 살던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는 그런 형질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동굴 아래로 내려가는 행위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정활한 하강을 위한 신체적 준비 상태를 고대식으로 이해한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오직 특정한 이들만이 그 하강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유전학적 조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해당 동굴 인근에 거주하는 현대인들에게서 고지대 적응 유전자가 이례적으로 높은 빈도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는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과연 이것이 지구 공동설을 입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현대 지진학은 지각, 멘틀, 그리고 핵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구조를 명확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 거대한 문명이 존재할 공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토판의 기록이 단순한 허구인 것은 아닙니다. 수메르인들이 묘사한 것은 실제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통해 그것을 해석했을 뿐입니다. 빛나는 광물이 박힌 거대한 동굴은 마치 땅 밑에 펼쳐진 하늘처럼 보였을 것이고, 지하를 흐르는 강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화와 신, 그리고 우주론이라는 그들이 가진 유일한 언어를 통해 실제 발견들을 기록했습니다. 소련의 조사 결과는 더 큰 의문을 던집니다. 왜 그 동굴들을 봉인했던 것일까요? 그보다 덜 극적인 설명도 존재합니다. 바로 고대의 채광 활동입니다. 고고학자 라리사 쿨라코바 박사는 발견된 구조물들이 청동기 시대 광산 시설의 일부였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단상은 재련을 위해 사용되었을 수 있고, 수로는 물 관리를 위한 것이었으며, 명문은 구역 표시나 헌사를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아는 역사와도 일치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주석을 거래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직접 채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나 탐지로 확인된 거대한 공간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2018년 현대 연구팀이 이 동굴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들은 약 2.4km 지점까지 진입했지만 곧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붕괴 지점과 마주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로 확인한 결과 통로를 막고 있는 잔해의 두께는 고작 6m에 불과했습니다. 그 너머로 동굴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연구팀은 결국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수메르 비문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한 통로에 대한 경고와 생명을 앗아가는 숨결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산소 결핍 구역에 대한 명확한 묘사였습니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점토파는 신화가 아니라 고대의 안전 지침서이자 탐험과 위험, 그리고 지식에 관한 기록입니다. 유전적 증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인의 DNA 분포는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아마도 반복된 원정과 채굴 작업, 그리고 정착 생활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마을의 의식조차 식량과 금속 공학을 상징하는 실용적인 규약의 흔적일지 모릅니다. 그 기도문은 한때 작업 구호나 지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메르인이 이룩한 성취는 실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극한의 환경을 탐험했고, 장거리 무역망을 구축했으며, 대륙을 가로질러 금속 공학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만큼 그 과정을 정밀하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터널 너머에서 이야기는 멈춥니다. 소련이 실제로 무엇을 발견했는지, 동굴 더 깊은 곳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탐사는 정치적, 물류적 문제로 인해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점토판 K.3657이 실제 장소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단서는 페르가나 계곡을 가리킵니다. 고고학은 수메르인의 존재를 확인했고, 유전학은 장기적인 접촉을 증명합니다. 과연 지구 아래에 숨겨진 문명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지만 청동기 시대의 역사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발견물을 품은 채 거대하게 뻗어나간 미개척 동굴계가 정말로 존재할까요? 거의 확실합니다. 쿠르의 신화는 실제 했던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이 도사리는 장소에 대한 고대의 여정이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도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산맥 아래 굳게 닫힌 통로 너머 어딘가에서 그 이야기는 여전히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